안녕하세요. 최근 오픈 AI가 발표한 범용 에이전트 보였어요? 웹브라우저에서 캘린더 확인하고 회의 일정 잡고 슬라이드 만들고 심지어 보고서 초안까지 써준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제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걸 넘어서 진짜 뭐랄까 일을 대신 끝내주는 AI 시대가 오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 이게 벌써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에요. 그렇죠. 오픈 AI의 미라 무라티도 그랬잖아요. 이제 답변이 아니라 아예 작업 완료를 파는 시대라고 마우스 움직임이나 파일 첨부까지 사람처럼 한다니까 기술적으로는 대단한 발전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막 화려한 기술 발표가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오픈 AI가 좀 심각한 인재 유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게 사실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술은 막 앞서가는데 정작 핵심 인력은 떠난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현재 오픈 AI가 마주한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내놔도 핵심 인재들이 막대한 자금을 앞세운 경쟁사로 옮겨가는 거죠. 소위 쩐의 전쟁이군요. 네, 맞습니다. CB인사이츠 같은 데서는 AI 인재 시장이 거의 프로스포츠 FA 시장처럼 됐다고 할 정도니까요. 와, 구체적인 사례들 보면 진짜 전쟁터 같던데요. 오픈 AI가 인수하려던 그 윈드서프, 구글이 24억 달러를 들여서 그냥 통째로 영입해버리고 네, 맞아요. 바로 제미나이 프로젝트에 투입했죠. 정말 놀랐어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특정 기술이랑 틈 자체를 그냥 한 번에 사버리려는 그런 전략인 거죠. 정확합니다. 단순 인재 영입이 아니라 패키지들 경쟁인 거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 플러스 에이전트 시너지를 노린 거고요. 메타도 엄청나던데요. 스케일 AI에 15억 달러 투자하고 CEO까지 데려왔다고. 네, 그건 결국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양질의 데이터 없이는 제대로 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겁니다. 아, 데이터가 핵심이군요. 그렇죠. MS나 애플, XAI 같은 다른 빅테크들도 다 비슷해요. 각자 수십억 달러씩 들여서 인재와 기술 확보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외부 경쟁도 이렇게 치열한데 그럼 오픈 AI 내부 사정은 좀 어떤가요? 원래 비용리 연구소였잖아요. 근데 모델 훈련 비용이 너무 커지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투자를 받으려고 공익법인, 그러니까 PBC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죠. 이익도 추구하면서 공공성도 지키는 그런 형태요. 근데 그 전환 과정도 순탄치는 않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재정적인 유연성을 확보하려다가 오히려 이 지배구조, 거버넌스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요? 최대 투자자인 MS는 지분을 더 원하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PBC 전환을 조건으로 또 거액 투자를 내걸고 여기에 기술 독점 우려나 상업화 속도 문제로 이사회 내에서도 이견이 갈리고요. 와, 정말 복잡하네요. 네,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지적했듯이 여러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사들은 또 각자 다른 전략을 쓰고 있군요. 구글은 검색, 메타는 오픈소스랑 데이터, MS는 오피스. 네, 그렇죠. 각자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거죠. 구글은 제미나이랑 윈드서프 팀으로 검색기랑 연동된 에이전트 생태계를 딱 잠그려고 할 거고요. 메타는 좀 다른 방향인가요? 메타는 라마3 오픈소스랑 그 스케일 AI 데이터로 개발자 커뮤니티를 흡수해서 에이전트 개발 도구 SDK 시장을 노리는 것 같아요. 아, 개발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거군요. MS는요? MS는 역시 코파일럿이죠. 막강한 오피스 사용자들을 자기네 에이전트 채널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고요. XAI는 여러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좀 비싼 프리미엄 시장을, 애플은 이제 시리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랑 기기 생태계를 무기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죠. 정말 각축전이네요. 그런데 이 AI 에이전트라는 게 진짜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아직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는데요. 특히 보안 문제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어들 중 하나죠. 보안 그리고 안정성. 에이전트가 막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려면 악성 코드 감염이나 피싱 위험 같은 게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요. 네, 그리고 수백 단계 작업을 99.9% 이상 신뢰도로 실수 없이 처리해야 하는데 이게 현재 기술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웹 환경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요. 오픈 AI도 뭔가 대책은 있겠죠? 네, 뭐 샌드박스 VM 같은 격리된 환경에서 돌린다거나 안전 정책을 강화하고는 있는데 글쎄요, 아직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보긴 어렵죠. 데이터 문제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것도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예전엔 그냥 단순 라벨링이었는데 이제는 전문가가 직접 해야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 보면 시간당 뭐 2달러짜리 작업이 100달러짜리 전문가 작업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니까요. 비용이 엄청나게 뛰는 거죠. 와, 그럼 결국엔 뭐가 중요해지는 건가요? 결국은 고품질 데이터, 그리고 그걸 활용할 인센티브 구조, 마지막으로 특정 영역에 대한 깊은 이해, 즉 도메인 전문성, 이 세 가지가 승부를 가를 겁니다. 메타가 스케일 AI에 투자한 것도 바로 이 지점 때문이고요. 플랫폼 경쟁도 치열해지겠네요. 구글이나 애플은 자기들 플랫폼에 그냥 기본으로 넣어버릴 테고. 그렇죠. 그런 플랫폼 잠금 전략에 맞서서 메타나 MS는 좀 더 개방적인 생태계로 확장하려고 할 거고요. 상대적으로 플랫폼 영향력이 좀 약한 오픈 AI의 앱스토어 모델이 과연 얼마나 먹힐지는 이건 좀 지켜봐야 합니다. 아, 정말 변수가 많네요. 앞으로 오픈 AI의 PBC 전환 결과도 중요할 거고 에이전트 사용량이 늘면 그 GPU 같은 인프라 비용은 또 누가 부담할 건지, 또 규제 문제도 있고요. EU II법 같은 거요. 네. 에이전트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거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위챗 같은 슈퍼 앱들이 자체 에이전트를 내놓으면 이것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AI 사용 경험이 단순히 질문하고 답변받는 수준에서 요청하면 알아서 처리하고 완료해주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질적인 전환이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완성도나 안전성, 그리고 사용자나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이런 게 성공의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경쟁의 본질도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누가 더 똑똑한 모델 만드냐였다면 이제는 누가 더 유능하고 믿을 만한 동료, 즉 에이전트를 제공하느냐의 싸움이 되는 거죠. 핵심은 결국 사용자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 그러니까 권한 부여를 해주느냐에 달린 거군요. 네, 이전에는 못했던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픈 AI가 이 치열한 경쟁에서 다시 주도권을 잡으려면 일단 인재 유출 막고 내부 거버넌스나 자본 문제 해결하고 또 외부 파트너들이 들어올 만한 매력적인 생태계를 빨리 만들어야겠네요. 네, 시급한 과제들이죠. 이게 정말 오픈 AI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좀 힘겨운 체력 테스트의 시작이 될지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AI 에이전트 시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아마도 인재, 데이터, 도구 이 세 가지 핵심 다원을 모두 확보하는 쪽이 되지 않을까요? 네. 생각해보면 이런 거대한 벼라 속에서 우리 각자의 일이나 삶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네, 시장은 머지않아 그 답을 보여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오픈 AI가